관점의 문제. 저는 생각하는 게 이 관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결국 관점의 문제다. 깨달으면 결국 관점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만 알면 다 직방이야. 옛날부터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근데 구조론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고기고 나한테는 구조론이 낚싯대인데 대부분 사람들의 구조론이 낚싯대가 아니고 이 관점이 낚싯대예요. 그러니까 빵을 주지 말고 빵 만드는 빵 가마를 갖다 주라. 이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 구조론이 중요한데 구조론은 좀 버거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아니야.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건 관점이다. 관점은 간단해. 그냥 정상에서 점호를 보면 돼. 다 보면 되는 거야. 이 정상에서 딱 보면 점호가 보인다는 거지. 근데 저기에서 보면 점호가 안 보여. 여기서 보면 되잖아. 근데 사람도 여기서 안 보려는 거예요. 여기서 기성정결이 있다고. 다 결에서 보려고 해. 그냥 결에서 보는 게 제일 빠르게 승리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이기려면 결에서 보는 게 맞다고. 여기서 보면 이거는 적어도 100년짜리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보통 우리가 뭐 100년짜리 계획이 어디 있어. 그냥 구설치기 하면 그냥 1초 안에 끝나는 건데 100년짜리 구설치기 이런 거 없다고. 월드컵도 4년 안에 끝나는 거야. 100년짜리 계획 세워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독일은 10년 계획을 세워서 월드컵 우승했잖아. 근데 우리는 4년 계획도 안 했어. 홍명보 몇 개월에 3개월 계획이야.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줘놓고 뭐 실제 훈련은 2주밖에 안 했어. 2주. 근데 그 중에도 해외파들은 늦게 와서 피로가 덜 풀렸다. 안 했어. 답이 없는 거지. 적어도 여기서 보려면 100년 대계를 세우고 100년 정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제 이걸로 이기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긴 경험이 많아. 이걸로 하니까 이겼네? 그럼 이게 맞다. 근데 실제로는 졌어. 근데 자기가 그걸 졌다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럼 야구를 하는데 야구 감독이 12회 말인데 0대0이다. 그러면 내일 쓸 투수를 써버리는 거야. 그럼 이겨. 그럼 언제 지느냐면 한 달 후에 10연패를 해. 근데 그 한 달 후에 징계, 그 한 달 전의 그 무리한 12회 말 투입 때문에 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입증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좀 충격을 받은 게 다르비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6일만 쉬면 된다는 거야. 149를 던져도 된대. 이 새끼 진짜 멍청한 새끼야. 다르비슈가 틀렸어. 149를 던지면 안 돼. 근데 다르비슈는 미국 메이저리그는 5일 만에 투입하는데 이건 좀 무리고 6일만 주면 된다. 6일만 주면 149를 던져도 염증이 회복된다는 거야. 근데 그 말 듣고 충격받는 게 그럼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야. 염증이 생겼는데 6일 만에 낫는데 걔는. 근데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 다르비슈 걔는 체질이 좀 특이한 놈이고 내가 봤을 때 어떤 이유든 149를 던지면 안 돼. 다나카는 149 던지고 어깨에 나갔잖아. 근데 아직도 왜 그 걔가 인대가 끊었을까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원인이 있는데 작년에 그게 원인의 증거가 어딨어. 다 이 방법을 쓴다고. 내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프로야구 감독들이 이 10년 계획 세우는 감독이 없어. 왜냐하면 10년 전에 잘려. 어차피 자기들이 10년 전에 이 구단에 못 있어. 그러니까 10년 계획을 세우는 프로야구 감독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옳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지. 그럼 이 증거를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면 역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만들어줘야 돼. 근데 역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딴소리를 하고 그런 걸 진리를 이야기 안 해주니까 모르고 자꾸 여기에 집착하는 거지. 그래서 이 구조론적으로는 무조건 여기서 봐야 된다. 정상에서 봐야 된다는 거지. 기에서 봐야 된다는 거지. 기성정결의 기에서 보는 관점이다. 기에서 보는 관점은 이 세 가지하고 완전히 다른 뭔가가 있다고. 그럼 여기까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결도 사실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기와 성은 차이가 한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차이가 나.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이건 뭐냐면 성은 잘해봤자 국내 시장을 다 먹는다. 저는 잘해봤자 자기 지역, 경상도면 자기 도시, 대구 시장을 다 먹는다. 결은 자기 골목,
이거는 전 세계를 담는다. 이 시장의 규모가 100배, 1000배, 만배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기존의 그 구조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관점이 뭐냐면 적자 생존 경쟁이라고. 진화론을 잘못 배워가지고 다윈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고. 히틀러가 이걸 믿고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사악하고 흉악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적자 생존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 사건이 성전 요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이 단계에서는 적자 생존이 없어. 기는 이제 초등학교는 적자 생존이 없어. 근데 못된 학부모들이 자기 아들 100점 맞고 싶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적자 생존을 시키자.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과외 공부할 팀을 만들어 놨거든. 자기들 반칙하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개념이고, 바른 개념은 첫째 에너지, 둘째 사건, 세 번째 의사결정, 네 번째 팀플레이, 다섯 번째 진보. 이 최종적으로 진보가 목적이다. 진보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진보라는 거지. 진보 아닌 건 없어. 진보 아닌 건 죽은 거야. 이게 죽었다. 진보라는 게 뭐냐면 살아있다는 얘기지. 라이브라는 거지. 요거하고 요거 세 개와의 차이는 여기까지 죽었어. 여기부터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은 것과 죽은 것 완전히 차이가 있다. 살은 것과 죽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살은 것은 호흡을 한다는 거지. 숨을 쉰다. 숨을 쉰다는 것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지. 요 밑으로는 성전결은 상호작용을 안 하는 관점이야. 요거는 살아있는 관점. 모든 뭐 영화든 음악이든 그 어떤 것이든 살아있는 관점을 투입할 때 완전히 달라져. 그럼 소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독자를 즐겁게 한다. 이건 죽은 관점이에요. 살아있는 관점은 미래를 바꾼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옛날에는 뭐 순수 문학 해가지고 문학은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돼. 이건 죽은 관점이에요. 그 프로 문학이라고 해서 문학은 혁명을 위해서 기해야 돼. 이것도 죽은 거야. 상호작용이 아니라고. 그건 다 이 밑에 순수 문학이나 참여 문학 다 죽은 거야. 뭐 경향 문학이라 이런 말도 했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문학이나 자본주의 문학이나 다 죽은 문학이다. 그 진정 살아있는 문학은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인류의 상호작용 수준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고 가는 문학이다. 진보하는 문학이다. 문학 자체의 진보를 끌어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류를 높은 레벨로 끌어올려야 된다. 근데 진보를 하려면 팀플레이를 해야 되고, 팀플레이를 하려면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하려면 사건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 사건을 중심으로 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투입되는 부분이 바로 이걸 뾰족한 거예요. 왜 이게 정상이 뾰족하냐면 에너지가 들어오는 입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스위치는 하나밖에 없다고. 항상 하나의 구멍으로 이 루트로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 에너지의 입력책에 자기가 써야 된다는 거지. 자기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연애를 하더라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발언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럼 보통은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면 난 받아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자기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진보만 정답이고 퇴보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지. 퇴보는 자연 도태에서 사라진다. 그러므로 이야기한다. 중요한 건 이런 것이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물리학적인 에너지 법칙이다. 어떤 존재는 사건이고 사건은 에너지를 처리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처리하는데 어떤 게 에너지를 10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근데 에너지가 11이 들어왔다. 그럼 11에 맞게 키워야 돼. 개가 껍데기를 키우듯이 레벨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그것이 진보라는 거지. 근데 계속 에너지가 10만 들어오고 10이 나가면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그걸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크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실제 생물이 그래. 아까 큰빛 이끼벌레 그 4대강에 나오는 요 바깥만 살아있고 얘는 다 죽었어. 얘는 다 죽은 놈이야. 죽은 놈이 하는 일은 얘를 붙잡고 있는 거야. 지탱을 해주는 역할이지.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 계속 커지거나 아니면 죽어.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적당하게 유지가 된다 이거 없어. 그래서 인류도 계속 커져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이제 대파멸을 맞이하는 거야. 큰일 나서 화성으로 가야 돼. 계속 이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고 조직이 재편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병장은 영원히 병장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등병은 일병, 상병, 병장으로 계속 승진을 하고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된다. 이 보통은 이제 에너지 입력과 출력이 딱 균형을 맞추는 걸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딱 균형을 맞추면 딱 죽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갈 때 항상 일정한 속도로 딱 달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속하는 상태가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엑셀을 살짝 밟고 현재 속도보다 약간 속도를 높이는 상태가 자동차가 가장 안정되어 있는 상태다. 속도를 100km에 딱 맞춰놓고 그냥 자동 운전을 하면 사실은 안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일단 외부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딱 이렇게 조직을 한번 만들었고 안정시켜 놓고 그걸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외부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외부 환경은 항상 변한다. 그러므로 사실은 약간 가속된 상태, 인구가 늘어난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다. 결론은 이 진보와 보수 둘 다 필요한데 진보만 가지고 완벽하게 세상은 운영되고 보수는 필요가 없고 보수를 안 쓰고 진보만 가지고 통제하는 것이 고수고 보수가 있어야 되는 게 하수라는 거지. 세상에는 보수가 필요한데 하수들한테는 보수가 필요해. 하수들은 이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 하수들은 이 죽었다 살았다 해. 그러니까 조직이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그 물갈이를 해서 확 죽는 거야. 나무가 겨울이 되면 잎을 떨구고 죽듯이 봄 되면 다시 살아난다고. 그게 하수의 방법이라는 거지. 근데 고수들은 열대지방 식물이기 때문에 계속 커. 소나무라서 고수는 겨울에도 자란다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이런 논리에 집착하는 그런 관점에 집착하는 것은 당장은 여기 먹혀. 장기적으로 지지만. 그럴 때면 이 방법으로 제일 막강하게 써먹는 게 누구냐 하면 아기야, 아기. 아기는 그냥 울어버려. 그럼 아기는 언제나 옳다고. 아기한테 막 우는 아기, 네가 틀렸어. 그러면 안 돼. 왜냐면 그럼 아기는 응애야 하고 두 배로 울어버리거든. 왜냐면 아기가 운다는 건 똥을 쌌다거나 춥다거나 배가 고프다거나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그럼 그 아기가 옳은 거지. 아기가 틀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아기는 옳은 거지. 그래, 아기는 항상 이 방법으로 재미를 본다 이거지. 울어버리면 돼. 계속 울고 있는 게 박근혜 아니야. 아직까지도 울기 작전으로 버티고 있는 거야. 일생 동안 울고 있어. 일생 동안 아기의 정법을. 근데 이제 공주들은 그게 먹히거든. 공주들은 나 화났어 그러면 다 먹혀. 박학 뒤집어진다고. 어떤 조직의 보스도 이 방법을 쓰거든. 보스는 내가 화가 났다 하면 그게 옳은 거야. 모든 것을 보스에게 맞춰야 된다고. 왜냐면 실제로 보스가 화가 났는데 화를 안 풀어주면 그 회사가 망해. 보스가 약간 심신을 상실해버리면 실제로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보스한테 압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경향이 있다. 꼴통들이 이제 그런 꼴통짓을 하는 거야. 자기는 보스이기 때문에, 자기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맞추겠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기 감정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게 결의 관점이고, 그렇게 하는 건 실제로 결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어떤 사건이 종결 단계에 있을 때는 그냥 감정대로 하는 게 맞다. 요거는 반전 있잖아. 그러니까 역설이라고. 반대로 가. 여기서 한번 방향을 바꾼다고. 왜냐면 힘과 운동이 교환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기 안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상대방의 힘을 역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보통 정치인들이나 하수들은 대부분 이 전의 방법, 이 역이용하는 손자병법을 굉장히 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하수들의 전략이야. 그러니까 손자병법은 하수들한테 최고라고. 자기보다 더한 하수를 만나면 최고다. 사실 이 무술에서 최고가 뭐냐면 태권도야. 태권도를 이기는 무술은 없어. 하수의 세계에서. 고수한테 깨지는 거지. 하수는 그냥 이단 접착으로 다 날아가. 격투기에서 하는 그 고급 기술 막 이런 거는 고수들이 쓰는 거지. 하수의 세계 그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수는 그냥 이단 접착 해놓으면 끝나지. 그러니까 하수의 세계는 이 방법이 굉장히 먹히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수들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데 집착한다고. 이런 것은 대부분 이제 에너지의 공급 측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하수의 방법을 쓴다. 우리 일상적으로도 보통 보면 사건이 대부분 남에게서 사건이 있나. 근데 여기 100명이 있다면 100가지 사건인데 그 100가지 사건은 그 100명에서 일어나지. 자기가 일으킨 사건이 별로 없어. 항상 확률적으로 상대방이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방법을 쓰게 된다. 역설의 방법, 상대방의 힘을 역용하는 방법을 쓰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럼 망하지.
실제로 요 방법이 먹히기 때문에 요 방법을 쓰고 바로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지. 왜냐면 먹히면 한 레벨을 올라가잖아. 그럼 고수를 만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망하지. 예를 들면 자기가 바둑을 두는데 요 하수의 방법을 써서 항상 이겼어. 그러면 이제 야 오늘부터 기력을 올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고수 오늘부터 내가 5급이다 하고 5급을 올렸다가 이제 깨지는 거지. 자기가 그 방법이 옳다고 해도 사실은 그 세 개만 먹히는 거지. 조금 더 높은 리그에 올라가면 안 먹힌다. 그래서 프로야구라도 일단 트리플 A에서 굉장히 잘한다. 근데 메이저리그 절대 못 간 사람이 있어. 걔는 트리플 A에 맞게 특화되어 있는 선수야. 내가 봤을 때 그런 선수들이 한국에 오는 것 같아. 그 트리플 A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데 메이저리그 못 가는 선수가 있어. 그런 선수들은 한국에 온다. 요 관점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관점인데, 그 자기가 심판이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심판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최근에 임병장 사건은 100% 임병장이 잘못한 거고, 임병장이 정신병자라고. 입원 치료를 받을 거. 그 만화 그림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그림 하나도 없어. 그냥 낙서야. 그걸 가지고 자기를 뭐 비꼬았다. 거짓말이야. 내가 봤을 때 그 임병장의 거짓말에 전 국민이 속고 있는 거라고. 걔는 그냥 정신병자야. 원래 정신병자들이 망상증이라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임병장 편을 들어. 자기가 심판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심판이 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50대 50으로 딱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양비론을 써서 여당도 틀렸고 야당도 틀렸다. 특히 권은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양비론을 구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볼 때 100% 새누리당이 잘못한 거지. 권은희를 비판하면 안 된다. 내부 고발자를 비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식인들도 이 객관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객관이 아니라는 거지. 단지 자기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객관인 척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주관적 1인칭, 여기는 역설적 2인칭, 이거는 객관적 3인칭이라고 이름을 정해놨는데, 이거는 뭐 명칭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죽은 세계고, 여기서부터 살아있는 세계라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공간의 특징을 이야기한 거고, 이건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은 죽은 거고 시간은 살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다. 그걸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철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동차 디자인도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 그럼 철학이란 게 뭐냐? 어떤 철학이 아니고 그냥 철학이야. 독일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은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질문하고, 뭐 어떤 철학인데? 어떤 철학이 아니고 철학이라니까. 이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어떤 철학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철학이란 뭔가?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자동차가 1인칭이 되는 게 철학이라고. 자동차가 주인인 거지. 예를 들면 인간에게 편리한 자동차 하면 인간이 1인칭이고 자동차는 이미 2인칭이 되어버린 거지. 인간 기준에 맞추면 안 되고 자동차의 기준에 맞추라. 철학 때문에 독일이 자동차를 잘 만든다. 영국 자동차는 철학이 없어. 그럼 망한 거야. 롤스로이스 그 앞에 봐. 파르테논 신전이 붙어 있다고. 미친놈 아니야. 정신병자야. 그거 타고 다니면 나 이상해. 왜 자동차 앞대가리에 파르테논 신전을 붙여놓은 거야? 미친놈 아니야. 바보야, 바보. IQ가 0이야, 0. 왜 자동차 앞대가리에 그 이상한 거 붙여놓냐고. 그 현대차 보면 옛날에 뭐 호랭이 눈도 붙여놓고 있잖아. 미친놈이지. 짐승이냐고. 자동차가 원하는 건 자동차라고. 자동차는 자동차를 원하지. 자동차가 뭐 파르테논 신전에 여기 갈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자동차는 자동차로 이야기한다. 이것이 그 자동차 철학이다. 다시 말해서 독일의 어떤 철학이 아니고 그냥 자동차 철학인 거죠. 독일은 무슨 철학이냐면 자동차 철학이 있다. 축구는 역시 축구 철학이라는 거지. 축구가 좋아하는 축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축구는 메시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축구를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메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 왜 메시를 좋아하냐?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메시만 우리나라에 데려오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싶은 거야. 그럼 독일은 이 축구 철학으로 이겼는데 이거 하는데 몇 년 걸렸냐? 10년 걸렸어. 10년부터 전부터 준비해왔다. 근데 10년은 엄두가 안 나지. 그냥 이건 시간이거든. 시간 하기 싫은 거야. 10년짜리 계획을 하기 싫어. 단박에 하는 방법은 손흥민을 불렀고 넌 메시야 계속 암시시키게. 넌 메시 그럼 손흥민 맞아 나는 메시야 그래가지고 메시가 이겨버리면 손흥민이 메시가 되어버려 이기죠. 너무 쉽잖아. 4년 후 월드컵 한국 우승이야. 실제로 이번에 메시 덕에 아르헨티나 우승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오늘부터 손흥민을 메시로 치자.
그럼 손흥민한테 넌 메시야. 그럼 손흥민 난 메시야. 그럼 끝. 이겼어. 이런 꽁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이기를 바랐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독일 축구보다 아르헨티나가 이기기를 원하는 심리는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인간 위주의 생각이지 축구 자체의 발전, 축구 전술의 발전을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독일은 축구 그 자체의 발전을 생각한 거죠. 진보가 답이다. 독일은 축구를 진보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4년 전에 티키타카도 조금 진보시켰지. 근데 독일도 이 규율을 지키고 멘탈이 강하고 조직력을 강조하는 팀플레이 위주의 축구를 해서 축구 그 자체를 진보시켰다. 축구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정답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것이 축구 철학이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냐고 묻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보 같은 거야. 철학은 어떤 철학이 있는 그냥 철학이 있는 거라고. 인생 철학, 인생이 주인공, 인생이 만족할 만한 인생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인간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인생 철학이 아니고 인생 그 자체를 풍요롭게 하는. 나무라고 하면 나무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난 가지가 많은 게 좋아 그런다고. 왜냐면 나무는 가지가 많으니까. 호랑이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나는 사냥을 잘하는 걸 원해 그런다고. 그냥 호랑이가 그걸 잘하네. 그러니까 그 자체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다. 그럼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원하냐면 잘 달리는 걸 원하는 거야. 잘 달리고 잘 쓰고 잘 가고 기본이 뛰어난 걸 원한다고. 근데 조금 아닌 사람들은 뭐 이자가 북신해야 된다. 롤스로이스가 북신하던데.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오쇼 라저니 씨. 그 아저씨가 망쳐놓은 거야. 그 아저씨 때문에 영국이 망한 거야. 라저니 씨가 자동차 최고는 롤스로이스지. 왜 최고지? 편안하더라고. 나는 세상에 아무 욕심이 없어. 뭐 자동차 철학? 그게 욕심이야. 욕심 버려. 뭐 축구 철학 버려. 그게 욕심이야. 그러면 뭐가 있어? 나는 아무 욕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타보니까 롤스로이스가 좋더라는 거지. 그래서 롤스로이스를 106대나 가졌어. 그래서 그 부하들이 106대나 롤스로이스를 오쇼 라저니 씨한테 선물한 거야. 그래서 롤스로이스가 잘 팔린 거야. 그래서 그 차를 계속 만들다가 영국이 망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이비 교차도 빠지면 안 된다. 인간 기준에 맞추면 안 되고 자동차는 자동차 자체가 원하는 걸 해야 되고 그거는 잘 달리고 잘 쓰고 잘 가는 거다. 그런 그 기계적인 메커니즘. 근데 독일 놈들은 옛날부터 합리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게 훈련이 돼 있다고. 근데 일본 놈도 약간 그 비슷한 게 있어. 장인정씨 뭐 이래가지고 이 분야의 최고가 됐다. 일본도 철학이 있는데 일본 철학은 독일 철학에 못 미쳐. 일본 철학은 인간 위주의 철학이야. 자기가 최고가 되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걸 내가 만들다 하면 나는 세계 최고 이걸 만들겠어 하고 나가 들어가면 이 자체가 최고의 이거는 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 자체의 기준을 둬야지 자기한테 기준을 두고 내가 최고의 이게 되겠어. 이건 아니라고.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애플 컴퓨터를 만들더라도 스티브 잡스가 보는 관점은 그 컴퓨터 자체가 최고인 거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만족시켜주는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봉사하는 컴퓨터가 아니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을 맞춰. 사람이 만족할 만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그건 뭐냐면 자기 신분을 과시하는. 중국에 가면 크면 되는 거야. 중국은 손목시계도 이만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사람 기준에 맞추면 안 된다. 시계라면 시계 자체의 기준에 맞춰. 그건 시간이 정확히 잘 맞아야 돼. 스위스 시계처럼. 만약 중국인한테 시계 만들어 그러면 금박을 해야 된다. 다이아몬드를 붙여야 돼. 그러고 시계는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야. 시계 찰 때 이렇게 차야 된다. 그러고 양손에 10개씩 차야 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사람 기준에 맞춰서 왜곡한다는 거지. 철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어떤 철학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최선을 끌어내는 그 자체를 진보시키는 것이 철학이다. 그래서 옷을 만들 때도 어떤 것이 사람에게 좋은 옷이냐 이게 아니고 옷이 만족하는 옷을 만들어야 된다. 대부분 보면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옷을 만들어요. 특히 할배들이 좋아하는 그물 조끼 이거는 할배들을 편하게 해주는 좋은 옷인 거예요. 호주머니도 많고 그런 게 안 되고 사실은 사람은 좀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만든 옷은 불편해. 신발도 잘 찢어지고 이 명품이라는 게 품질이 안 좋아. 왜 품질이 안 좋냐면 사람 기준에 맞춘 게 아니고 그 자체의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일단 사람 기준에 맞추면 이런 호주머니도 있어야 돼. 여기도 뭐 칼라가 있어야 돼.
뭔가 단추도 뭐 팍 있어야 되고, 이건 뭐, 너무 단조롭잖아. 근데 이건 사람 기준을 맞추는 것이고, 옷 자체의 기준을 맞추면 이런 거 없어야 돼. 그래서 최대한 심플해야 된다. 왜냐면 옷이 거기에 도전하고 싶은 거지. 여기에 뭔가 뭐 레이서도 있고 장식도 이걸 원하는 건 사람이라고. 옷 자체는 그걸 원하지 않아. 여기 뭐 붙이면 그 순간 떨어질 수가 있다고. 모든 붙은 것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옷은 그 뭔가 결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요즘 등산 바지 보면 짜증나는 게 등산복 바지에 보면 막 이렇게 이런 거 해놨어. 이건 등산복이라는 걸 티내려고 하는 거지. 이건 사람의 생각이지. 등산복이 원하는 건 아니라고. 등산복이 원하는 건 등산하기에 맞게 땀을 잘 배출하고 체온을 보호하고 고개 달하고 비를 막아주고. 근데 등산복이란 티를 내기 위해서 바지에다가 막 이상하게 막 해놨어. 바보 같은 거야. 진행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정답은 철학이고, 철학은 진보의 철학이고 보수의 철학은 없어. 오직 진보의 철학만 있다. 그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기 때문이다. 호흡하기 때문이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관점은 살아있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인간에게 맞추려는 것은 그 죽은 관점이에요. 왜냐면 자기를 고정시켜 놨거든. 그러면 난 할배인데 할배한테 어울리는 옷을 줘. 이거는 자기를 고정시켜 놓는 순간 죽은 거라고. 진보는 계속 나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상호작용을 계속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인간을 진보시키는 거라고. 자동차가 좋아질수록 운전 실력도 뛰어나야 되거든. 그 계속 인간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동차의 철학이다. 축구, 뭐 모든 철학은 다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철학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사람이 정치에 대한 걱정을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바보 이반의 나라.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야. 그럼 정치가 필요 없잖아. 정치가 너무나 잘 됐어. 그래서 아무도 이제 정치 걱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피해자냐고. 정치가 피해자야. 그럼 정치가 죽어버리잖아. 정치가 내가 주인공에 짱 하고 싶다고. 정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임금 정치를 너무 잘해버리면 정치가 사라져버린다고. 노무현 때 정치가 제일 부각이 됐어. 노무현 때는 모든 사람이 정치 하고 있었다고. 정치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이랬다고. 근데 이명박이 와서 이제 박근혜 와서 다 포기해. 정치 포기. 아무도 정치 얘기 안 해, 이제. 정치 포기. 정치를 죽인 거야. 정치 철학은 정치를 살리는 정치지, 정치를 없애주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 인간이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 철학이 아니야.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다 배가 나와서 그냥 무기력해진다고. 뉴질랜드처럼 돼버려. 뉴질랜드가 좋은 최고의 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지. 역동적이고 인간의 삶이 살아있어야 돼. 그 밤새도록 인간이 집에 안 가고 막 그 중국 사람이 강남역에 와보고 기절한데 왜 사람들이 밤에 막 돌아다니지? 그 중국은 낮에는 막 사람 돌아다니는데 밤에 되면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한국에 와서 강남역에 가보고 막 지금 새벽 1시인데 사람이 막 돌아다녀. 와,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처음에는 시위할 줄 알았어. 아, 내일 국경일이냐고 막 오늘 무슨 축제 있나? 그러니까 아무 축제도 없고 국경일도 아닌데 밤에 새벽 1시에 사람들이 강남역에 쫙 깔려서 막 떠들썩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삶을 위협시키는 거라는 거지. 그것이 삶의 철학이다. 근데 삶을 다운시키는 것은 삶의 철학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아무리 행복하고 만족스럽더라도 행복 지수가 높더라도 삶이 주인공이 안 되면 그것은 삶의 철학이 아니다. 음악이든 뭐 영화든 그것이 주인공이 되야 된다. 인간을 만족시키는,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는 아니다는 거죠. 김기덕 영화처럼 좀 말썽을 일으키는 영화가 좋은 영화야. 근데 우리는 흥행만 잘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인간이 만족하고 모든 사람이 막 기립박수 치고 와 좋은 영화야 하는 영화는 사실 좋은 영화가 아니야. 조금 사람을 화나게 하고 영화가 뭐지 하고 생각하게 하고 팔딱팔딱 뛰게 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영화가 최고의 영화지. 그냥 뭐 감동해서 박수만 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고 대답을 안 하잖아. 그냥 좋아요 그러고 막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영화를 가장 살아있게 만든 게 옛날에 그 매트릭스. 그거는 영화 자체를 좀 주목하게 했어. 사람들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 그런 영화 좋은 영화다.